오늘은 위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연. 우리 위연 하면은 참 반골, 관상 요런 게 가장 생각이 나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위연이 제갈량의 미움을 받고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놈은 배신할 거다. 미리 미래까지 예언을 하면서 제갈량의 악의 축으로 픽이 되죠. 물론 이거는 나간 중에 한국 지연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위연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연, 형주 의양군에서 태어났어요. 형주가 여기죠. 여기 보면 강이 있고 위에 양양, 여기가 신야 옆에 의양군. 그러니까 이프 추측을 해보면 유비가 형주로 입성해서 신야를 지킬 때부터 위연하고의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위연은 유비의 병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거의 일본을 통일할 뻔했는데 나중에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죽음 이후에 실력자로 급부상해서 일본을 통일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히데요시도 노부나가의 병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연도 제가 추측해보면 관우, 장비, 조우는 유비의 장군, 위연은 이제 연배도 낮기도 하지만 새로운 새싹, 명졸 이런 걸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점점점 신뢰를 쌓고 어떤 전투에서 공적을 쌓았겠죠. 이 히데요시도 신발이나 나르고 그러다가 전투에서 공적을 쌓는 게 눈에 확 들어가가지고 승진을 빡빡 하잖아요. 고속 승진. 그런 것처럼 위연도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빌드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사태수 한연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거도 없어요. 이거는 기록도 없지만 진수의 삼국지나 다른 기록에서 위연이 한연을 죽였다는 말도 없고 심지어 한연하고의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이 형북하고 형남은 또 강으로 또 떨어져 있잖아요. 남북이.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좀 멀지만 이 장사에서 위연이 황충과 한연을 모셨다는 기록도 없어요. 또 황충하고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연을 죽이고 유비에게 투항한 게 제갈량은 상을 준 게 아니라 위연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어버리죠. 한국 지연이에서는. 아니 진짜 위연 입장에서는 소설에서도 좀 짜증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성을 공안 들이고 낼름 바쳤는데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어버린 거는 좀 심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소설입니다만은 어쨌든 나관중은 위연을 좀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깔 사람이 없어서 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연은 계속 빌드업을 하다가 한중 공방전에서 공적을 쌓고 한중 태수가 됩니다. 유비가 진짜 사랑하는 관우 장비를 다 놔두고 또 제갈량도 아닌 위연을 한중 태수, 이 한중 지역이 진짜 중요한 지역이고 다 치고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태수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태수 중에 가장 명예직이 아니었을까. 야, 너 진짜 공적 크다 하면서 해줄 수 있는 자리가 한중 태수 자리가 아니었나. 유비도 익주왕, 형도왕 이런 거 다 있는데 하필이면 한중왕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것도 제갈량이 말립니다마는 유비는 한중왕에 오릅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중왕, 한중태수. 뭐냐? 어찌 보면 위연 너 나처럼 낼 수 있어. 이런 어떤 시그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데요시가 나중에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통일을 해버리죠. 난세의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위와 오, 촉 이 삼국시대고 난세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진짜 중요한 시대였죠. 저는 제갈량이 싫어했던 중에 하나가 위연이 한중 태수에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갈량마저도 이 위연의 어떤 능력이나 되게 인정을 했는데 얘가 너무 빨리 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얘가 나의 정적이 될 확률이 진짜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키워주다 보면. 그러니까 1차 북벌 때도 좌우곡 안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그냥 서생 마속을 선봉 대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때 아마 위원을 보냈으면 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위원이 가서 공적을 또 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중 공략전에서 대단한 공략을 했고, 저 생각에는 오히려 이 형남을 어떤 형정할 때 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한현 밑에서 한현을 목을 베고 투항하는 걸로 나오지만, 저 생각은 괜히 위원이 소설에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아서 형남을 흥정할 때 엄청난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건 저희 어떤 추측이에요. 그래서 요때 뭐 적벽대전이나 이럴 때는 병졸이었을 것 같으니까 크게 뭐 티가 안 났을 거예요, 병졸은. 근데 이때쯤 되면은 적벽대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형주를 얻고 그다음에 형남을 정벌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 보면 한 대리급? 과장급은 안 돼. 대리급 정도는 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위원이 역사 사서에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나간중도 뭐 한현을 배신하고 뭐 유비한테 투항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갈량은 위원을 엄청 싫어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양이 같은 애들은 감싸고, 위원은 안을 내면 리젝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이 뛰어난 위원을 내쳐가지고 위나 오로 가게 한다? 이거는 완전히 대형 난리가 나는 거고, 제갈량은 아마도 호랑이를 촉이란 우리에 가두고 실력 발휘 못하게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갈량이 위원을 제대로 쐈다면 저는 위와 오를 멸하고 한국 통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을 보면 정말 능력이 좀 다운그레이드 되고, 상당히 무슨 관상 하나로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내가 역적의 관상인가 하면서 그거 하나로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그리고 없던 뭐 배신도 만들어내는, 어떤 나간중의 어떤 소설리즘의 가장 피해자가 위원이 아닐까. 여포야 배신한 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배신한 게. 배신 과정에서 어떤 잘잘못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위원은 하지도 않았는데 소설로 만들어 가공해가지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을 엄청나게 정치 세력들이 견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위원은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재능 때문에 견제를 받고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